대한민국 목요일 밤에 공기가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길어야 한 곡, 짧으면 한숨, 그리고 어떤 날은 단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미스트롯 4첫 방송이 시작되던 그날, 스튜디오는 이미 뜨거웠고 시청자들의 기대치는 이미 한계를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열된 기대를 더 뜨겁게 만든 건 화려한 무대 장치도 자극적인 편집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11세 소녀 배서연이 전주가 끝나자마자 입술을 열고 내뱉은 첫 소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은 누군가의 실력이 아닌 누군가의 탄생을 보게 되겠구나. 그리고 가장 먼저 흔들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선주였습니다. 냉철함으로 유명하고 칭찬보다 기준으로 말하는 마스터. 그 박선주가 울컥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사위원이라는 위치를 내려놓고 관객이 됐다고. 이 말이 얼마나 큰 선언인지 트로트 오디션을 오래 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심사는 권력이고 버튼은 판정이며 한마디 평가는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칼날인데 그 칼을 잠시 내려놓았다. 그건 패배가 아니라 항복에 가깝습니다. 배서연의 목소리 앞에서 유소년부 경연이 시작되기 전 스튜디오에는 묘한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어쩌면 어른들의 전쟁터에 갑자기 작은 발자국이 들어오는 순간을 보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배서연은 등장부터 대기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인형 같은 외모, 맑은 눈망울,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까지도 완벽했습니다. 뽀로로 대신 노래하는 서연이로 불리고 싶어요. 이 말은 단순히 귀엽다는 호감의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참가자들이 종종 기대는 보호막 같은 멘트가 아니라 스스로 무대를 장악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귀엽기만 한 아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노래로 사람을 움직일 사람이라는 자신감. 그 당당함이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점수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트로트 오디션에서 요구되는 건 가창력 하나가 아닙니다. 캐릭터, 무대 장악력, 시청자에게 기억되는 얼굴과 목소리의 결합. 배서연은 그 모든 조건을 어린 나이에 이미 갖춰버린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선택. 배서연이 고른 곡은 난 올 거면서였습니다. 이 곡은 쉬운 곡이 아닙니다. 어른도 감정을 다루기 버거운 이별의 그리움, 그 미세한 온도 차이를 한 소절마다 올려야 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유소년 참가자는 두 가지 위험에 빠집니다. 첫째는 노래를 너무 귀엽게 만들어 감정이 가벼워지는 것, 둘째는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다 목소리가 무겁게 깨지는 것. 그러나 배서연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주가 끝나고 첫 마디를 던지는 순간, 감정은 갑자기 공기처럼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울부짖지 않았는데도 슬픔이 느껴졌고,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울림이 컸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첫 소절의 체급이라는 겁니다. 노래는 시작에서 이미 승부가 나고 배서연의 시작은 그날 밤 모든 사람의 귀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충격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디션에서 마스터들은 보통 기다립니다. 음정이 흔들리는지, 박자가 흐트러지는지, 후렴에서 힘이 남는지, 감정의 기승전결이 설득력 있게 이어지는지. 심사는 확인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날 배서연의 노래는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확신만 남겼습니다. 첫 소절의 울림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트 버튼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전체 하트가 불을 밝혔습니다. 시청자는 화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고 스튜디오는 순간적으로 작은 폭발처럼 들끓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한 그 속도. 이것은 단지 잘했다는 반응이 아닙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심사가 아니라 본능이 눌러진 버튼. 그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래서 역사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끝났을 때 박선주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박선주를 떠올릴 때 냉정한 기준, 날카로운 평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칭찬을 하더라도 단어를 아끼고 감정 표현보다는 기술적인 포인트로 정리하는 스타일.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선주는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에 마음이 먼저 무너진 사람처럼 울컥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유소년부 무대를 걱정하며 지켜봤다. 그런데 두세 마디 듣자마자 심사위원이라는 위치를 내려놓고 한 명의 관객이 되어 무대를 즐겼다. 서연양의 무대를 직접 보게 되어 영광이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이 참가자에게 정광들 말하는 순간 판은 뒤집힙니다. 심사하는 자와 평가받는 자의 관계가 잠깐이라도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배서연의 무대는 위와 아래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한 공간의 관객으로 모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박선주가 왜 그토록 흔들렸느냐입니다. 배서연의 첫 소절이 가진 힘은 단순히 음색이 예쁘다거나 발성이 좋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감정의 방향이 정확했습니다. 슬픔을 과장하지 않았고 애절함을 억지로 끌어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움의 결을 세밀하게 깔아놓았습니다. 둘째, 호흡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린 참가자에게서 자주 보이는 긴장성 호흡, 즉 숨이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목이 조여지는 흔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발음과 리듬의 트로트화가 이미 완성 단계였습니다. 꺾기와 뒤집기 같은 기술은 흉내로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가사 의미에 맞춰 배치할 줄 아느냐입니다. 배서연은 마치 곡 자체가 자기 몸에 오래 머물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기술을 심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노래가 아니라 서사가 됩니다. 그래서 박선주는 심사를 멈추고 관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사할 포인트를 찾으려는 순간 이미 마음이 먼저 들어버렸으니까요. 박선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경규는 천재성을 봤습니다. 노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노는 것 같다고. 이 표현은 예능적 과장이 아니라 본질을 찌르는 말입니다. 보통 참가자는 노래에 끌려가거나 노래에 맞춰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습니다. 그러나 배서연은 노래를 다루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이라는 단어가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무대의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경규는 안 뽑아주면 내가 직접 계약하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은 멘트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이 아이는 그냥 참가자가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상품성, 스타성, 성장서사를 모두 가진 존재라는 것을 한 번에 읽었다는 뜻입니다. 박세리 역시 자신의 원칙을 꺾었습니다. 동정심으로 하트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 탁월한 재능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 배서연은 이미 완성된 선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선수라는 단어는 엄청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오디션 무대는 취미가 아니라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잠재력보다 현재 실력이 먼저입니다. 배서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재형 실력을 증명해버렸습니다. 김연자 같은 트로트의 전설까지도 자신이 그 나이 때는 그렇게 못했다고 말할 정도라면 이건 단순히 잘하는 아이를 넘어선 사건입니다. 전설이 전설을 인정하는 순간 다음 전설의 씨앗이 공인됩니다. 그날 배서연은 그런 공인을 받았습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은 하나의 문장으로 들끓었습니다. 무대 체질이다. 떨지도 않는다. 음색에 힘이 있다. 미소가 너무 예쁘다. 탑 7 확정이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입니다. 트로트 오디션이 끝물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시청자들은 이미 피로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배서연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천재는 판을 새로 깔아버리니까요. 이제 다시 본방 사수해야겠다 하는 말이 쏟아진 건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이라기보다 배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폭발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배서연의 무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유소년부의 화제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즌에 예고된 걸그룹 프로젝트에서 핵심 멤버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트로트 걸그룹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춤을 추는 어린 가수가 아니라 노래로 중심을 잡아줄 메인 보컬급 존재가 필요합니다. 배서연은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어린데도 탄탄한 성량, 감정선, 무대 장악력,
그리고 대중이 기억할 캐릭터까지 갖춘 인물. 그래서 방송 직후부터 사람들은 저 아이가 중심에 서면 그림이 나온다.